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토요일에 있는 프로토 총 6경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고요. K리그와 EPL 경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지금 인플레이 게임과 함께 해서 회원가입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천 앤팅크 입력 후에 인플레이에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게임에 참여한 회원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이 지급이 됩니다. 커피 기프티콘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같은 경우엔 게임 참여형 이벤트라고 해서 일주일 내 가장 많이 게임을 참여한 1, 2, 3위가 있겠죠. 그분들에게 1등은 이제 5만원 신세계 상품권, 그리고 2등은 치킨 기프티콘, 3등은 커피 기프티콘까지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 지급은 이제 회원가입할 때 입력하셨던 번호로 지급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우측에 있는 이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일 배당 기준으로 국내 배당과 해외 배당에서의 승무패 확률이고요. 그리고 좌측에 있는 인플레이 게임은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고 배당도 좋기 때문에 한 번씩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경기 K리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 수가 6경기라 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포항 대 수원 삼성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비슷합니다. 저는 승무패에서는 승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승을 생각하는 부분들은 포항이 지금 최근에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송민규가 나간 부분들, 그리고 일류첸코가 나간 후에 데려온 타시가 또 부상이기도 하고, 부상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승보보다 나아 보이는 게 없을 정도로 지금은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포항에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을 가져가는 부분들은 일단 수원 삼성의 결장 예정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에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삼성이 이변을 만들어 내기에는 지금 전방에서 또 이 김건희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에 정상빈까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지난번 경기 때처럼 결국에는 니콜라우나 건창훈이 또 선발로 투톱 형태로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선수들이 확실한 공격수가 아니고, 제리치는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변을 만들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원 삼성의 공격력을 봤었을 때 과연 강현무 키퍼를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서는 그래도 포항의 모습들 도 일단은 포항 역시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듯이 저득점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이 이기더라도 1점 차로 좀 간신히 이기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항의 1점차 승리,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전북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패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경기 좀 이변으로 만약에 고배당을 노리신다면 무승부보다는 전북의 패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정배로 전북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FC가 최근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시즌 자체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이 수원FC에 정동호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릴로가 없는 그런 공백도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수원FC의 약점이라면 측면에서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북은 지금 일류첸코가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구스타보가 저는 지금 주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고, 또한 이 전북이 보여주는 측면에서의 한교원이나 문선민의 이런 측면의 스피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 말씀드렸던 수원FC의 이런 측면과 이런 공간들을 본다면 저는 전북이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너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오버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가 일단은 이 배트맨 기준으로 언더가 정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좀 오버를 바라보는 부분들은, 일단은 전북이 말씀드렸듯이 수원FC의 수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상성적으로 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득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수원FC 역시
이 무릴로가 없다 할지라도 뭐 지난 경기에 양동현도 득점을 했었고요. 라스는 뭐 지속적으로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원FC의 전력도 조금 무시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FC 역시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북의 오버로 득점이 좀 많이 나오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수원FC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이기도 하고, 일단 전북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수원FC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손쉽게 이길 것 같진 않습니다. 똥줄승으로 1점 차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EPL 경기들 3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라이튼 대 에버튼의 경기고요. 배당 쪽의 확률은 국내에서 비슷하고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브라이튼의 패로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들은 일단 브라이튼이 2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에버튼 상대로 3연승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좋지 않은 결정력,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제공권도 불안하고 이런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의 실점도 많고 공간도 많은 팀이라서 에버튼이 지금 뭐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팀이죠. 히샬리송이나 칼버트린 이런 선수들이 있고 역습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브라이튼 상대로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패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오기에는 에버튼도 하메스의 공백이 있기도 하고 브라이튼이 결정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라이튼의 패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에버튼의 핸디캡 승, 프랜승, 그리고 브라이튼의 핸디캡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누리치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무와 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누리치의 무승부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레스터가 좋아 보이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레스터의 배당이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이 레스터의 결장 예정자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노리치가 공간이 있을 때는 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노리치가 이 경기 좀 이변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 나온다면 저는 무승부의 결과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오버가 정배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배인 언더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배인 언더를 바라보는 부분들은 이 경기가 일단 이변의 경기라고는 사실 오버가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레스터의 결장 예정자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의외로 이 경기에 좀 노리치가 지키고 역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플레이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레스터의 장점인 역습을 활용할 수 없다면 저는 이 경기는 좀 득점이 의외로 좀 적게 나오는 역배인 언더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승부로 이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노리치의 핸디캡 승리, 프랜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와 해외 둘 다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경기에서는 웨스트햄의 승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승무패에서는 이 경기를 좀 이변을 바라보는 부분들도 있는데 제가 승무패에서는 이 경기를 좀 이변도 바라보곤 있는데 그래도 프로토에서는 웨스트햄이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웨스트햄이 유리해 보이는 부분들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수비, 그리고 웨스트햄이 최근에 보여주는 결정력과 이런 득점에서의 그런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웨스트햄이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에 웨스트햄의 승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웨스트햄의 모습들,
을 봤었을 때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일단 웨스트햄이 수비가 단단하진 않기 때문에 역습 한 방으로 득점 역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이 많이 나오는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1점차 승리, 웨스트햄의 핸디캡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 경기는 이 새벽 경기라서 아직 인플레이 게임에서는 24시간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픽만 말씀을 가장 추천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포항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2번은 전북의 승, 3번은 브라이튼의 핸디캡 패배, 4번은 노리치의 언더, 5번은 웨스트햄의 오버, 6번은 리버풀의 핸디캡 패를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공유가 되고 있고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북의 승, 두 번째는 브라이튼의 언더, 세 번째는 리버풀의 핸디캡 패를 가져가 봤고 4.0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우측의 인플레이 게임에서 동일한 경기를 가져갔었을 때 이벤트까지 포함을 해서 배당이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요일 새벽에 또 일요일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